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선종에서 이제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삼론종이라는 종에서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했고요. 또 법상종, 천태종, 하암종 이런 이제 모든 이제 종파에서 한결같이 이제 불교의 핵심은 중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했는데, 그럼 선종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핵심을 뭐라고 보느냐. 여기도 역시 이제 중도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지, 핵심 원리는 중도를 벗어나가지고, 불교가 이 얘기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삼론종, 법상종, 천태종, 하암종이라고 하면 교가 이론을 총망라한 것인데 이 모두는 중도의 입각에서 법을 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를 내놓고는 각 종은 성립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도의 이론이 불교 교리의 최고 원리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의 별전을 주장하는 선종에서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역대 조사 스님들의 의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육조 스님의 의록인 육조 단경을 보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명은 안 해도.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불교는 뭐 어떤 종파를 망라하고 불교라면은 전부 다 중도에 입각해서 이제 법을 설했다. 그럼 왜 이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존재의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이제 유정, 무정 또 뭐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를 이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이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분류를 했는데 그 모든 존재가 다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병이라든지 물컵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모든 것이 중도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태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하고 있는 니다, 내다, 뭐, 니 편이다, 내 편이다, 또 뭐, 이렇게 양극단에서 사고한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빚어지는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서로서로 하나다 하는 원리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런 불필요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소모도 우리는 줄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중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1년에 갈등으로 없어지는 돈이 GDP의 27%랍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럼 GDP가 얼마냐? 1000조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270조 원이거든요. 그 금년에 예산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318조 원인가 그런 걸로 내가 우리 예산하고 맞먹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갈등으로 해서 없어지는 돈이.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갈등해서 돈 없애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그분들 책임져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도 공부를 하면은 우리 1년 국가 예산을 절약합니다. 그 돈 가지고 무슨 복지를 못 하겠어요. 뭐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온값 등록금이라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의 필요성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데 세계는 그럼 더 말할 거 없죠. 그래서 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중도가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각 가정에도 이제 이거는 다 이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소모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우리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중생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때 돈으로는 환산 안 했지만은 그렇게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모든 분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중도를 이분이 이제 깨달았고 또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거기에 벗어나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육조 단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양변에서 이제 사고하고 있는 그 예를 들은 것을 제가 거기 발치를 한 겁니다. 드나들매 양변을 떠나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을 떠나지 말라. 드나든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내고 거둬들이고 이런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드나드림인데 그 드나들 때 양변으로 하지 말고 중도로 하자는 거죠. 무엇을 받아들일 때도 중도로 받아들이고 또 내 마음 속에서 이제 내 마음을 낼 때도 이제 니다 내다로 이제 좋다 나쁘다로 내지 말고 중도로 내자. 그럼 받을 때도 중도로 받고 내 마음을 낼 때도 중도로 내자. 드나들 때 양변을 떠나서 양변 떠나는 게 중도거든요. 일체법을 설할 때는 자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자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자성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고 인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통한 분을 견성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견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품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사고를 못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성을 못 보기 때문에 니다 내다를 놀아놓고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 자성을 보면은 내다 니다를 떠나서 사고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성을 떠나지 말아라. 자성을 봐라. 자성을 보는 게 견성이고 그 자성을 본 분을 우리는 도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성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죠. 개개인이 갖고 있는 걸 자성이라고 그러고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개개인의 그 자성을 합해 놓은 것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우주 속에 있는 우리 개개인 또 개체들 뭐 그게 짐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자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니다 내다 논아놓고 갈등하는 마음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절대로 갈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부에 해당하는 말이지만은 이제 공직자나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나 국가 지도자 되는 분들이 자성을 우리가 보락하면 굉장히 생소한 말이니까 그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성을 보게 되면은 효과 면에서 이 얘기를 하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공익하고 개인의 이익하고 같이 사고를 한다. 그렇게만 우리가 사고가 바뀌면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지금 정쟁도 안 할 끼고 부정부패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외국도 이제 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제 이 불교의 중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중도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내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습니다. 중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중도를 이해 못한다는 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소리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항상 공익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도 그렇고 그리스 같은 나라 지금 야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나라들도 공익을 생각하면은 절대 국가부도가 안 일어난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또 개인의 이익도 거기서 같이 생각하고 이런 사고만 바뀌도 이 세상이 달라진다고 나는 보거든요. 중도 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근데 이 중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공익 속에 개인의 이익이 있고 개인의 이익 속에 공익이 있고 이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요. 그렇게 됐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경제 발전이 10배는 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도 굉장히 안정돼요. 남북 관계도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신도민들도 공적인 일에 뭐 활동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도 공익보다 항상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 보살님들이 많은데 보살님들한테 내가 공익이 뭐냐? 가정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의 이익. 그래도 우리나라 엄마들은 가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루어와 있었어요. 다행하게. 그런데 지금 근대화되면서 가정의 이익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개개의 가정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또 이제 붕괴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분들을 내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항상 그래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그 속에 개인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이 아들, 딸, 어머니, 아빠 전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한 집은 아까 제가 앞에 말한 그런 가정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항상 무슨 불화가 있고 거기에는 그래요. 가정이나 사회나 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중도를 배워가지고 공익을 앞세우면은 회사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바뀝니다. 노동자를 볼 때,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이랑이라도 하나 더 큰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큰 집에 내가 타고 다니고 저 사람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개인 욕심이 있는 분은 공익보다 개인 욕심이 있는 분은 반대로 사고하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은 저분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회사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월급 받게 하고 그 월급으로 인해서 우리 집 가정도 지탱하고 애들도 공부를 시키고 저분이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럼 노동자 측하고 사측하고 그렇게 사고를 바꾼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 공장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불량품도 안 나오고요. 제한테 오는 처사님 한 분인데 조그마한 공장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뭐 휴게실도 하나 만들고 운동기구도 뭐 갖다 놓고 뭐 별거 안 했대요. 그런데도 생산력이 올라가고 불량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연말 보너스 주라네요. 보너스 주. 당분간까지는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때까지는 계속 보너스를 주라네요. 이제 이 충돌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런 좋은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가 경제 중에 최고 경제.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이 얘기 자꾸 해석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드나들매 내 생각이 이제
생각을 내고 또 생각을 받아들이고 드나들며 양변을 떠나서 일체법을 설할 때 자성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자성이 있습니다. 자성을 떠나지 말아라. 자성으로 말미암아 대법이 있다. 대법이 뭔가 하면은 하늘이 있으면은 땅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어두움이 있으면은 밝음이 있고 또 음이 있으면은 양이 있고 물이 있으면은 불이 있고 또 있다 하면은 또 없다는 게 있고 또 색이라 하면은 공이라는 게 있고 깨끗하다 그러면은 더러운 게 있고 범부다 하면은 성인이 있고 스님이라 하면은 제가자가 있고 또 노인이다 하면은 또 젊은 사람이 있고 크다 하면 적은 게 있고 또 삿대다 하면은 정이 있고 번뇌와 보리 또 상, 무상 그러니까 항상하고 또 무상하고 또 나아간다면은 물러가고 또 생한다면은 멸한다. 이런 것들이 상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를 물으면은 무로서 대답하고 무를 물으면은 유로서 대답해서 범을 물으면 성으로서 대답하고 성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여 이도가 서로 인해서 중도가 성립이 된다. 근데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제 모두 다 이제 이 양변이 있습니다. 남자 하면은 여자가 있고 없다 하면은 있고 이렇게 양변이 있는데 양변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반대로 보거든요. 반대로 봐가지고 이것을 이 양변이 대립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대립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대립을 합니다. 처사님하고 보살님하고 할 때에 여자 남자 이 얘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생세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도세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성이 있다고. 형상은 두 가지가 이렇게 대립된 게 있어도 자성은 대립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집 갖고 새끼도 만들고 집신도 만들고 덕석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재료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형상만 보고 대립하는 거는 이제 가만히 하고 집신하고 대립하는 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성을 보자 하는 거는 집을 보자는 거죠. 집을 보면은 가만히가 됐든 집이 새끼가 됐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성별이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형상은 달라도 그 집힌 본질 자성은 하나다는 거죠. 여기 사실은 중도의 핵심이거든요. 이거 말면은 다른 설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짚을 본 것을 우리는 이제 견성했다. 성품을 봤다. 견성했다. 그럼 견성하고 나면은 남자, 여자를 안 가리죠. 동등하게 보죠. 하나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이 얘기는 이제 옛날 비교라서 이 비교라도 이해하기 좋아서 내가 이제 항상 그거를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제 우리 형상하고 자성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가 됐든 집신이 됐든 덕석이 됐든 그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도 다르지만은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다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노소도 다르고 그러나 집이 하나듯이 자성은 하나라는 거죠. 그럼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거는 이제 집은 우리가 자성이라고 그러고 전체가 거기 둘이 아니거든요. 집이 가만히 있는 집하고 새끼에 있는 집하고 그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법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흑백이라든지 우주 모든 이제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라도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차별 안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이 이제 비로소 그것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만 우리 알면은 이거 사실은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제 이 100일본문도 10분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선종에서는 이 자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얘기 많이 하시다 뒤에 이제 다 못 갈 것 같아요. 육조 스님을 모시고 있던 스님 중에서 남학 해양 스님이나 청원 행사 스님은 딴 곳에 나가서 법을 펴고 있었지만 법회 스님 등은 육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선종 사찰 답사를 하면서 육조 스님 제자 중에 남학 해양하고 청원 행사 두 분이 이제 제일 큰 제자인데 이 두 분이 살았던 데를 다 가봤어요. 저는 그래서 신도님들은 이제 여기 그냥 단순히 이름만 나오니까 별 실감을 못 느끼시는데 저는 이 스님들이 살면서 교화했던 절들을 다 가봤기 때문에 이 스님들이 얘기하면은 실제 내가 그 절에 가봐서 그 스님들 일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름만 봐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언제든지 설법을 할 때는 양변을 떠난 중도에 입각해서 양변을 떠났다는 말은 새끼다, 집신이다, 덕석이다 이거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자성만 보라 이지요. 자성을 보면 하나다. 중도에 입각해서 설법을 하되 자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성이란 불성을 말하는데 불성이란 비유, 비무이고 영무, 영무이다. 이 불성이란 이제 자성이다, 불성이다, 법성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어떤 신도님이 날 보고 힉스를 묻는데 힉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힉스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힉스가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정의가 된 이제 그 이론이 나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자성, 법성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여태 나온 이론으로 보면은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힉스도요 있는 게 아닙니다.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인데 이제 공판 같아요. 공판 같은데 여태까지는 서양 쪽에서 이 공은 그냥 공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힉스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공도 공이지만은 그 안에 뭔가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만나면은 이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서 그게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공이 아니니까.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하고 굉장히 이제 지금 그대로 이제 나중에 발견을 해서 그대로 설명이 된다면은 100% 일치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 법성, 불성하고 지금 우리가 발견하겠다고 하는 힉스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 이론을 학정만 못 짓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은 과학하고 불교하고 이제 이 불성, 자성, 이제 법성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불교를 배우는 거, 요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배우자. 그래서 힉스가 그것이 이제 발견되나 안 되나 하는 그거보다도 그것이 발견이 돼가 불교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불교 입장에. 그래서 아까 처사님들하고 진흙고양 하면서 나오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는데 기독교 같은 데는 이제 창조론이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창조과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에서 이렇게 고맙게 불교하고 일치해 주도록 연구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립이 되면은 거의 뭐 지금까지 그분들이 추측하는 거는 그냥 추측이 아니거든요. 불교의 불성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내가 들어오다가 어떤 신도님이 한 분이 힉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것은 이제 형태는 없습니다. 형태는 없는데 형태가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단순히 있는 것도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다른 거하고 뭘 만나면은 그게 물질화하는 그런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이제 형상이 이제 가마니가 만들어진다든지 덕석이 만들어진다든지 새끼가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영혼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거 이 얘기만 해도 몇 시간 해도 모질하거든요. 근데 그거 붙들고 있을 수는 없고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란 스스로 유가 아니고 무도 스스로 무가 아닙니다. 유 속에는 무가 있고 무 속에는 유가 있어요. 하나로 보시면 안 돼. 무가 있기 때문에 유이고 유가 있기 때문에 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와 무를 서로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댕겨요. 따라서 유를 떠나서 무가 없고 무를 떠나서 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양변을 여인 중도에 입각해서 법을 설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근본 불법이 아닙니다. 조계선정의 근본 입장도 중도에 서 있지 중도를 떠나서는 조계선정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계선정을 바로 알려면 중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천태종이나 삼능종이나 법상종이나 그 근본의 중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모든 종파는 중도다. 중도를 떠나서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중도를 갖고 이제 법상종이다, 함종이다 이렇게 막 갈리거든요. 갈리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식이라 해가지고 형상재져 있는 거. 바로 지금 신도님들이 지금 신도님들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내가 손바닥에다 자꾸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듣고 보고 하는 게 이게 손바닥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작용하지 않는 모아공, 이거는 이제 이 손등 뒤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작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게 작용 안 할 때는 이제 이 손등이 또 작용을 안 합니다. 이것을 유식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중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용수보살이 시작했고 요거는 무착세친이 했는데, 불교를 이제 두 가지 크게 놓고 보면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요것만 있다고 주장 안 합니다. 여기 있는데 요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유식조이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용수가 주장하는 중간입니다.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가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종파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종파도 이거 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이거 있다 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같아요. 전체 나눠놓고 같습니다. 조계선종은 근본 입장도 중도에서 있지 중도를 떠나서는 조계선종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계선종을 바로 알려면 중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천태종이나 삼농종이나 법상종이나 그 근본은 중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교종을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종이 나옵니다.